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6월에는 그냥 최저점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여러분들이 6월에 그냥 관심을 가져도 되는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어떤 기업인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구독자 1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10만 명 구독자를 기원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6월에는 그냥 최저점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시프트업의 상장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조단위 규모의 상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조단위 규모의 상장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프트업 상장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서브컬처 게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서브컬처 게임이라는 게 최근에 뭐 블루 아카이브 아니면 뭐 우마무스메 뭐 이런 게임들이 대부분 서브컬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메인 컬처, 그러니까 메인의 이런 이 이미지와 조금 다른 미소년이라든가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게임이 서브컬처 게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승리의 여신 니케로 유명한 게임 개발사 시프트업이 코스피 상장 공모 절차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데스티니 차일드 출시를 시작으로 2022년 모바일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를 선보이면서 2023년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사실 이 승리의 여신 니케가 정말 대박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상장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는 창업자 김영태 대표 등 9명 48.8%며 2대 주주는 지분 24%를 보유 중인 중국의 텐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게임 회사는 중국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중국 진출이나 중국에서의 유통이라든가 충분히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중국 지분을 태워놓는 게 사실 타기도 쉽지 않은데 그만큼 기대감이 크니까 태웠겠죠. 게임사 상장은 2022년 11월 T3 엔터테인먼트가 마지막이며 몸값으로 약 3조 5천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업의 기업 가치가 3조 5천억쯤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제 상장할 때 3조 5천억 이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3조 5천억 정도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얘가 무슨 게임 회사인데 뭐 요 정도로 기업 가치가 나오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옛날에 카카오 게임즈 뭐 그 정도인데 시프트업의 3조 몸값입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을 정식 출시했고요. 사전 예약 판매 단계에서는 북미와 유럽 주요 국가에서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게임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콘솔 게임이죠. 그래서 이 컴퓨터나 아니면은 TV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임이고 소니의 기기입니다. 정식 출시 이후 일본에서만 67,131개를 판매해 일본 페미통이 집계한 주간 소프트웨어 판매량 수위에서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를 최근에 출시를 했고 이 콘솔 게임으로 플레이스테이션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임으로 출시했는데 판매 순위가 1위라는 거죠.
이것도 꽤나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시프트업의 그래서 지난해 매출액을 보니까 168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 매출이야 날 수 있지. 근데 영업이익이 얼마냐? 1686억 원에 영업이익이 1111억 원, 당기순이익이 106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업이익률이 한 뭐 70%, 당기순이익률도 한 65, 한 8%, 65%,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사실 영업이익률이, 당기순이익률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 니케는 1년 만에 약 9,565억 원의 매출을 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여신 니케가 그만큼 잘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승리의 여신 니케가 어디서 잘 나가고 있나요? 진짜 잘 나가긴 합니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승리의 여신 니케입니다. 제가 게임 사진은 굳이 뭐 가져오진 않았고요.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가 1.5주년 업데이트로 일본에서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게 뭐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대규모 업데이트 직후 매출이 늘어난 사례는 많습니다. 당연히 업데이트가 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감심도 끌고 하니까 당연히 접속자도 많을 거고 할 텐데, 1위를 두 차례나 오른 게임은 이례적이라는 거죠. 1위 찍고 내려왔다가 업데이트하면서 다시 1위를 찍은 겁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높고 그만큼 뭐 업데이트가 잘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승리의 여신 니케는 2022년 11월 출시 이후 일본 앱스토어 매출 1위를 총 6차례 탈환했습니다. 찍고 내려왔다가 찍고 내려왔다가 찍고 내려왔다가 찍고 내려온 거를 6번을 반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브컬처 자체 IP 저력을 통한 흥행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걸 쓴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흥행시킨 IP 매출부터 게임 매출까지 전부 다 자기들이 가져가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그걸 뚫어낸 것도 대단하다. 왜냐, 이 서브컬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미소년 그런 이미지에 이 본고장이 일본인데 그 일본에서 1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감성을 일본 게임 회사보다 더 잘 잡고 있다라는 거죠. 1.5주년 업데이트 직후 일본, 한국, 대만 앱스토어 1위를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데이트마다 글로벌 마켓 최고 매출 순위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 잘 나가고 있다. 아, 승리의 여신 니케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일본과 최근 아시아권 전부 다 지금 집중 독점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좋은 얘기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얘기만 나오면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시프트업의 리스크입니다. 일단 방금 전에 얘기했던 승리의 여신 니케를 퍼블리싱하는 중국 텐센트의 계열사 프록시마 베타로부터 나오는 매출 비중이 지난 1분기 기준 시프트업 전체 매출 비중의 97.6%, 그러니까 텐센트를 통해서 나오는 매출이 거의 100%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상당히 많이 기대 있다라는 거죠. 중국에 많이 지금 집중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 아닌가요? 왜냐하면 중국이랑 틀어지면 어떡합니까? 프록시마 베타에 대한 매출 채권 잔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해 말 기준 598억 원에서 올해 1분기 724억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태고, 스텔라 블레이드는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작으로 일단 소니가 유통을 맡았기 때문에 뭐 중국의 독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소니도 이번에 유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프트업에 지금 집중하는 게임은 승리의 여신 니케죠. 그래서 니케의 거의 100%가 지금 중국을 통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프트업의 지분을 아까 잠깐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시프트업에 뭐라 했습니까? 지분을 텐센트가 24%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텐센트가 얘네 거를 유통시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뒤통수를 치거나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 24%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상장하면은 갖다가 팔 수도 있잖아요. 라는 걱정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텐센트의 자회사이자 시프트업의 1회 주주인 에이스빌은 보유 물량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의무 보유 확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6개월 동안 어차피 못 팔아요. 그러니까 6개월 상장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뒤통수를 칠래야 칠 수가 없고 올해 말까지는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 중국 지분이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은 중국 경제가 만약에 힘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프트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임 회사 특히 중국 지분이 들어가 있는 게임 회사를 볼 때는 뭘 봐야 되냐? 중국의 구조적 성장기냐 아니면 중국이 지금 침체기냐를 봐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은 지금은 침체가 끝나고 조금씩 성장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 부동산입니다. 중국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국 대규모 빚을 내 돈보따리를 푸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니 중국이 경제 회복하는데 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나? 중국은 부동산과 그 관련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그러니까 전체 GDP 국내 총생산의 4분의 1이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가계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 사람들도 돈만 생기면 뭐 한다? 부동산 산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건 뭐 한국이랑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침체되면은 중국이 침체되고 부동산이 올라오면은 중국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 부동산이 너무 침체돼 있으니 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돈을 좀 풀어줄게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PSL 작년 9월 1082억 위안을 공급을 했고 이번에는 1조 위안 규모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아, 돈을 푼다는 건 알겠는데 PSL이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도시 주거 환경 개선과 국민주택 보급을 위해 부동산 개발 업체에 시중보다 싼 금리로 제공하는 정책 자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더 돌리기 위해서 부동산의 대출을 조금 더 활발하게 만들기 위한 자금을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을 부흥시키고 그러면서 중국 경제를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건데 아니 뭐 이거 하나로 중국 부동산이 뭐 올라옵니까? 또는 이거 하나로 중국 경제가 나쁘지 않게 흘러갑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죠. 중국의 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들어갑니다. 돈도 주는데 규제까지 완화시켜주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국인민은행의 상업용 개인주택대출 금리 조정 정책에 관한 통지 등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라 그러면 규제 완화라 그러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대출에 대한 수준을 늘려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뭐 70% 해주던 거 80% 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자를 낮춰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해줘도 더 필요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1주택과 2주택에 대한 상업용 개인주택 대출금리에 일단 하한선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금리를 더 내려줄 수 있다는 소리죠. 대출로 상품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1주택 매입자가 내야 하는 계약금을 15%까지 낮추고 2주택 구매자는 25%까지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85%, 65%, 75%까지 대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 뭐 아무리 LTV 잘 나와야 뭐 70% 나오나요? 근데 85% 그냥 뭐 1주택자면은 준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금리도 낮게. 그래서 1주택 대출자에 대해서는 대출 기한 5년 이하일 경우
금리 2.35, 대출기한 5년 이상일 경우 2.85를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부흥을 좀 일으켜보자라고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럼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그다음에 아까 대출 양도 좀 많이 늘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것까지만 해도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중국의 초장기 특별 국채입니다. 중국의 이번 특별 국채 발행 규모는 1조 위안으로 총 188조 원이며 만기가 10년의 몇 배나 되는 초장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중국 경제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최근 위기에 빠져 있는 주택시장 등 부동산 분야로 이 돈이 흘러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88조 원이 돈이 어디로? 초장기 특별구채로 꽂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다시 좀 화랑을 띨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중국은 지난해 예상보다 좋은 5.2% 성장을 했으나 IMF의 올해 전망치는 4.6%로 중국 정부가 제시한 5% 목표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부분들, 완화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돈을 풀어주는 대한 부분들이 더 나와줘야 충분히 성장세가 더 가파르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실행되는 특별국채 발행은 11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쭉 돈을 뿌리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돈까지 뭐 더 뿌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만의 밸류업 프로젝트도 진행하고요. 뭐 추가적인 뭐 투자라든가 돈이 정말 많이 뿌려집니다. 최소 400조 이상 뿌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과 연관이 있는 스타트업, 그다음에 게임 관련된 기업들 관심 가질만 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그 기업은 대성창투라는 기업이고요. 사실 종목도 중요한데 날짜가 중요합니다. 일단 대성창투는 시프트업에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투자를 단행을 했고요. 당시 수천억 규모였습니다. 기업 규모가. 근데 지금 뭡니까? 시프트업의 시가총액이 약 3조 원대죠. 3조 5천억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몇 배 이상 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성창투의 투자는 성공적이었다. 시프트업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피 상장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금액은 최대 4,350억 원이고 언제 다음 달, 그러니까 6월 3일부터 13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됩니다. 언제? 6월 3일부터 13일까지. 그래서 시프트업은 2013년 설립된 게임 개발사로 16년 데스티니 차일드, 스텔라 블레이드 등 인기 작품 보유하고 있고요. 승리의 여신 니케도 있죠. 중요한 게 뭐다? 3일부터 13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성창투를 매수한다 하더라도 가격을 따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3일 전에는 저는 팔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게 개인의 생각입니다. 파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성창투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2,400원쯤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공시를 열어봐도 이 대성창투에 대한 공시가 뭐 크게 나쁘거나 문제가 될 만한 공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죠. 뭐 2023년도 6월 이후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뭐 대성창투 자체적인 실적이 크게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0원 구간에 설명드리고요. 대성창투 2,400원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6월 3일 이전에는 파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대성창투 2,400원 이하에 6월 3일 이전에는 파는 걸로 결론은 짓는 걸로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10만 명 구독 기원으로 해서 HBM 그 다음에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저희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오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시고 여기 안에 전화번호 적을 필요는 전혀 없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어플 설치하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HBM, 그 다음에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저희가 리얼 추천주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누르시면 저희가 구독자 10만 명 기원 자료집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구독자 10만 명 기원하면서 HBM, AI 반도체, XR 자료집, 그 다음에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무료로 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이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5월 23일, 20일, 21일, 20일, 17일, 16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라고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 주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